캘리포니아주 의회가 가솔린 가격 폭등으로 인해 가구당 최대 $1,050를 환급해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다음 주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쯤 환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인 10명 중 6명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연소득 $25만 넘는 고소득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와 인력 부족이 원인입니다. 샌드위치 가게에서 빵에 마요네즈를 많이 넣었다는 이유로 고객이 직원들에게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가솔린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50를 환급해주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스세 환급은 납세자의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우선 연소득이 $7만 5천 넘지 않는 1인 가구와 $15만 이하인 부부의 경우 1인당 $350씩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엔 가족 수와 상관없이 추가로 가구당 $350가 더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부부의 연소득이 $15만 이하일 경우 가구당 최대 $1,05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보다 연소득이 올라갈수록 환급액은 줄어듭니다. 연소득이 $12만 5천 이하인 1인 가구와 $25만 이하인 부부는 1인당 $250씩 받게 되며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당 $250를 추가 지급합니다. 연소득 $25만 이하의 1인 가구와 $50만 이하인 부부는 납세자와 부양가족 환급액이 각각 $200로 줄어듭니다. 연소득이 높아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다음 주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말쯤 환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환급은 세금 보고 시 등록한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데빗 카드로 발송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역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이른바 하루살이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회사 랜딩클럽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연소득 $25만 가 넘는 고소득자의 30%가 번 돈을 생활비로 다 쓰고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 답해 수익이 많은 사람들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물가 인상으로 식료품을 비롯해 전기료 등의 생활비가 급등하면서 미국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 암트랙 열차가 트럭과 충돌하면서 탈선해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암트랙은 성명을 통해 오늘 오후 1시 42분쯤 미주리주 맨던시 인근 교차로에서 LA에서 출발해 시카고로 향하던 열차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옆으로 누울 정도로 충격이 컸으며 현재까지 최소 50여 명이 다치고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I was afraid the windows were going to smash, so I shimmied myself up against the exit to the room, and then we slid, and then we came to a stop, and it was silent for, I don't know, a while, and then I heard some girls crying from the next room. 미주리주 당국은 구조 작업을 위해 8대의 의료수송 헬리콥터를 현장에 보냈으며 아직 사망자 수와 정확한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주리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번 사고로 객차 8량과 2대의 선두 기관차가 선로를 이탈했으며 열차에는 243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열차가 오는 것을 경고하는 차단기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전에도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오늘 773편의 비행기가 결항됐고 지난 주말에는 1,5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취소됐습니다. 특히 델타 항공은 운항 편수의 7%에 해당하는 220편이 무더기로 취소됐고 유나이티드와 아메리칸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업계는 이번 결항 사태에 대해 기상 악화와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델타 항공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매일 미국과 남미 지역 운항을 100편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전문가들은 올 여름 휴가철이 지옥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년 5월부터 유럽연합 국가로 여행을 가려면 7유로의 수수료를 내고 온라인에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내년 5월부터 한국이나 미국 등 무비자로 EU 회원국을 방문할 수 있는 국가들을 위한 새로운 여행 승인 제도인 유럽여행 정보 인증 제도인 ETIAS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의 ETIAS 신설은 국경 관리와 국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EU는 ETIAS 신청 절차가 대부분 자동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 신청자의 95%가 몇 분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승인을 받으면 3년 동안 재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애틀랜타의 샌드위치 체인 서브웨이에서 한 고객이 샌드위치에 마요네즈를 많이 넣은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직원들에게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주에 따르면 어젯밤 한 고객이 샌드위치 안에 들어간 마요네즈 양이 많다면서 직원들에게 불만을 나타냈고 이후 갑자기 카운터에 서 있던 20대 여성 직원 2명에게 총을 쏜 후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직원 2명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 가운데 한 명은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elieve it or not, it was over too much mayonnaise on his sandwich. And so he decided to escalate the situation, and from there, that's when all hell broke loose. 한편 경찰은 사건 이후 범인으로 추정되는 36세 남성을 체포한 상태지만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올해도 역시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AP통신은 폭죽 공급난과 건조한 날씨의 화재 우려 등의 원인으로 일부 도시에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불꽃놀이가 금지된 지역으로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를 비롯해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지역 등 일부 주요 도시들입니다. 불꽃놀이가 금지되면서 애리조나 북부 지역을 비롯해 일부 지역은 불꽃놀이 대신 레이저 조명쇼 등으로 대체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부 주요 도시들은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진행된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5개 숫자를 맞춘 $140만 파워볼 당첨자가 LA 카운티에서 나와 화제입니다. 파워볼 넘버를 제외한 당첨번호 5자리를 맞춘 이 행운의 복권은 LA 카운티 글렌데일의 한 주유소에서 판매됐습니다. 또 웨스트버지니아와 미네소타에서도 2등 티켓이 팔렸습니다. 당첨자는 $141만 7,623를 수령하게 됩니다. 다음 파워볼 추첨은 오늘이고 상금액은 $3억 4,600만 오늘 당첨자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파워볼 추첨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토요일 밤 8시에 실시됩니다. 전인지 선수가 LPGA 투어에서 3년 8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인지는 어제 메릴랜드주 베제스다의 콩그레셔널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5언더파 283타로 2위 이민지와 렉시 텀슨을 한타 차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습니다.
전인지 선수가 LPGA 투어에서 마지막으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지난 2018년도에 치러진 KB 하나은행 챔피언십 이후 3년 8개월 만입니다. 전인지 선수는 이번 우승으로 상금 135만 달러를 받아 상금 랭킹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인 김효주와 최혜진, 김세영은 1언더파를 기록해 공동 5위에 올랐고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은 4오버파로 공동 30위를 기록했습니다. 나토가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를 넘어 이제 중국의 도전까지 견제하겠다는 건데 두 진영의 갈등은 깊어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나토가 유럽 시간으로 오는 29일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새롭게 채택할 전략 개념에 중국의 도전을 포함시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It will address China for the first time and the challenges that Beijing poses to our security, interests and values. 전략 개념은 나토의 가치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 군사적 임무를 천명하는 핵심 문서로 2차 대전 직후 구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설립한 나토가 이제 러시아를 넘어 중국까지 견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유럽 회원국이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 수위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한 미국 정부 관리는 나토의 새로운 전략 개념에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표현이 포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혀 미국이 강력한 표현을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To deal with some of those challenges, in particular China's economic practices, its approach to debt, and its approach to human rights. 나토 관계자 역시 미국과 영국이 더욱 강한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군사적 야심을 키우고 있고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새로운 전략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중국이 유럽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백악관은 미중 정상이 조만간 대화를 진행할 거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처음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공동의 견제 대상으로 표현될지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착한 사람이 착하기만 해선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 착한 사람이 지성인이 되어야 해. 한인 유명 인사들의 강연으로 선한 영향력을 공감하는 MBC 아메리카의 지식 공감 컨텐츠 IM.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단 꿈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현명한 미국 생활을 위한 정보와 교훈. That there's something that most successful entrepreneurs 성공적인 미국 생활을 위한 경험과 지혜. 각자 고유의 길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숨겨진 잠재력을 확인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관객과 함께하고 시청자와 공감하는 미주 한인 지식 공감 컨텐츠 IM. Let me also give you a little secret. MBC 아메리카 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오늘 회담이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신수아 기자가 보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용기를 이용해 한국 시각으로 새벽 4시 15분쯤 이곳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해외 순방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29일과 30일, 이틀간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오늘 오후 열릴 핀란드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포함해 총 14번의 외교 행사에 참석한 뒤 나토 정상회의에선 국제안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3분간 연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일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2017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세 나라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일 두 나라만의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간에 무슨 얘기를 할 때 언론에 대답할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좋다면서 한일 간 강제징용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 등의 의제가 사전에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 파트너 4개국 정상회담도 이번엔 별도로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나토 정상회의 배우자 세션과 부부 동반 만찬에 참석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MBC 뉴스 신자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공무원의 유족들이 어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월북 조작 공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은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이 씨 사건 당시 청와대의 지시 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13일까지 의결이 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을 바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위원장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자료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취향까지 정해서 오실 줄은 몰랐는데 대통령 고발부터 먼저 말씀하셔서 좀 당황했어요. 양측은 면담의 언론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연일 월북 조작 의혹을 띄우고 있는 국민의힘은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했습니다. 정권 바뀌면 하도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정권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러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출국한 것이라며 당시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당시 국책연구기관 4곳의 조류와 해류 분석 결과가 월북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노력 없이는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게 주요한 근거로 작동을 했던 거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피격 사건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 달까지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인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반발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작심한 듯 모니터와 발표 자료까지 준비해 경찰국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가 대통령 산하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경찰을 견제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행안부를 거치게 되고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관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폐지하고 외청으로 경찰청을 설치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의 경찰 담당 조직이 부활하게 됐습니다. 이 장관은 또 경찰청을 지휘할 규칙을 새로 만들고 경찰 인사 절차도 투명화하겠다며 역시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침해된다는 지적에도 견제 필요성을 들어 반문하면서 행안부 장관에겐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 청장은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행안부 방안은 중립성과 민주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 모여 경찰국 설치는 유신 정권으로의 회기를 선택한 것이라며 독립선언문까지 발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필리핀 해역에서 운항 중이던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중부 보홀섬 부근 해역에서 여객선에 불길이 솟아오르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불이 난 마마 메리클로의 여객선엔 승객 157명과 승무원 8명 등 모두 165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불이 나자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고 출동한 해안경비대는 165명 중 163명을 무사히 구조했지만 한 명은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구조대는 인근 해역에서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가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해당 코인을 만든 권도형 대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공개한 영상에서 테라폼 랩스의 권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권 대표의 책임을 물어 그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권 대표가 가상화폐 세계에 진입한 이후 그의 모든 행적을 조사할 것이며 우리는 그가 시작부터 나쁜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남아공 남부 소도시의 한 술집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21명이 집단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당국의 조사 결과 사망자들은 모두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자들의 주검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이 없고 술집 현장에서 혈흔 등이 발견되지 않아 10대들의 집단 사망 원인을 두고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사망 원인이 압사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놓는 한편 부검을 통해서 독극물 중독 여부를 가린다는 계획입니다. 남아공에서는 만 18세 미만에겐 음주가 허용되지 않지만 사망한 10대들이 버젓이 술집에 출입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컨슈머를 생각해가지고 레몬법을 인정하는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컨슈머 입장에서 차를 샀다. 근데 그 차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레몬법을 사용할 때는 솔루션이 몇 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솔루션 중에 하나는 차가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 차 좋아.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고 싶어 하면서도 레몬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차의 문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워런티가 있을 동안에 서비스 딜러는 가봤고 리페어 오더는 가지고 있어. 하고 에어컨이 그래도 별로야. 그렇지만 나는 이 차 운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레몬법을 통해서 캐시를 받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차를 운전하고 근데 내 차 회사 만약에 현대가 됐든지 키아가 됐든지 포드가 됐든지 BMW가 됐든지 회사는 편지를 넣으면은 인정을 해요. 오케이, 에어컨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한테 손해배상을 주겠다. 그 손해배상이 1,000불이 될 수가 있고 5,000불이 될 수가 있고 10,000불이 될 수 있고 그 금액은 내 손해 피해에 당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캐시를 받고 차를 조금 운전하다가 다른 데 가서 차를 팔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이 차 너무 싫어. 이 차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고 이 차는 빨간 스타인 스톱 할 때도 그냥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는 움직이지도 않아. 내가 토잉을 몇 번이나 불러야 됐어. 이 차 너무 크게 문제야. 그렇게 될 때는 카를 바이백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매니팩처가 그러니까 차 만든 회사가 오케이 인정해. 차가 문제야. 죄송합니다. 문제 있는 차를 샀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이 차 때문에 투자한 금액을 다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레지스트레이션 들어간 거, 만약에 토잉료 들어간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빼는 거는 거기에 마일리지 사용한 거는 빼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겠습니다.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 사는 분들이 레몬법을 생각할 때는 내 차도 포함이 될까? 그 질문을 하지 말고 먼저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서비스 센터를 가지고 고쳐보려고 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미국에서 범죄 용의자인 아들이 체포되자 중장비까지 동원해서 난동을 부린 아버지가 논란이자 화제입니다. 미국 버먼트주의 한 공터. 남성이 경찰에게 체포되자 갑자기 여성이 나타나 바닥에서 함께 제압되는데요.
알고 보니 빈집털이 폭행 혐의로 아들이 체포되자 이를 본 어머니가 경찰들에게 달려든 겁니다. 이때 이들을 향해 돌진하는 거대한 굴삭기. 체포되는 용의자의 아버지가 자식을 지키려고 중장비까지 동원했는데요. 굴삭기로 경찰차를 부수려 하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소동이 빚어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용의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상해 위협과 경찰관 공격 혐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빗나간 자식 사랑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유리병에 보이는 정체불명의 검은 가루. 옆에는 바퀴벌레 표본이 함께 전시됐는데요. 지난달 미국의 한 경매에서 달 먼지를 먹인 곤충 3마리로 경매에 붙여진 바퀴벌레들입니다. 우리 돈 5천만 원이 넘는 경매가를 기록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거래가 무산됐다고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해당 바퀴벌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경매가 취소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9년 인간 최초로 달에 착륙한 나사의 우주인들은 달의 먼지와 흙이 인간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기 위한 쥐와 곤충 등의 달 먼지를 먹였고 바퀴벌레도 그중에 포함됐었습니다. 하늘을 집어삼킨 짙은 구름 속에서 번쩍하고 벼락이 내리치는데요. 자, 이때 가까운 가운데 7빛깔 무지개가 세로 방향으로 짠 하고 나타납니다. 벼락과 무지개를 동반한 보기 드문 폭풍우가 발생한 건데요. 전문적으로 폭풍을 쫓아다니는 폭풍 추적자가 지난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운 좋게 카메라로 포착했습니다. 비슷한 기상현상은 2년 전 오클라호마주에서도 발생했었는데요. 커다란 홀을 그린 무지개 안쪽에서 벼락이 치는 모습인데요. 경이롭죠? 현재 기상학자는 이번 사례처럼 무지개와 벼락이 동시에 나타나려면 무지개가 형성될 만큼 충분한 햇빛과 또 비가 내리고 있어야 벼락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